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입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은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지난번에 목포에 계신 안미양 코치님 우리가 인터뷰했잖아요. 네, 통통 튀는 목소리 통통 아직도 튀는 귀에 목소리에. 쟁쟁합니다. 이야, 참 그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게 기억나세요? 예, 저는 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춘다. 내 자신에게 저도 그 얘기가 예, 꽂혔어요. 예. 와, 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듣고서 좀 예의를 갖췄습니까? 아, 예, 저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사는 게 제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요즘 맨발 걷기도 좀 하고 있고요. 예, 제 자신에게 예, 충실하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제 그 차를 세차를 잘 안 해요. 아, 그리고 이제 하더라도 겉만 좀 닦고 내부 세차를 안 하니까 자꾸 집사람이 잔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왜 세차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귀중한 조용호라는 나를 모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차에 모시고 다니는 게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오. 세차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는 게 나라는 게 이게 이런 훌륭한 존재인데 잘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싼 음식점에 가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와. 이렇게 먹고 커피도 좀 비싼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저는 차가 중고차가 9년 된 차가 있는데 네. 그 차 그 희한하게 차한테 야 이제 맛이 갔다. 뭐 또 고장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어디가 또 탈이 나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야 너 너무 고맙다. 그래야 고장 안 되는데 나줘서 고맙다. 나를 잘 안전한 곳으로 잘 데려서 늘 고맙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네. 고장이 고장이 안 나. 안 나. 네.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중고차한테 아직 그 애정이 아직 있거든요. 네. 애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좀 많이 늙었는데 그래도 네. 아직 고장 안 나고 생선 날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도 좋고 본인한테 예의를 갖추는데도 좋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예의는 네. 저는 허벅지의 예의를 좀. 허벅지. 와. 어떻게 해요, 허벅지?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근육이 이게 빠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계단 오를 때마다 예전에는 이게 힘들지 않았는데 올라보니 힘드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뭐 여러 곳이 다 중요하지만 허벅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될 수 있으면 좀 계단 좀 많이 오르고 지하철 탈 때도 좀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예. 플랭크 뭐 이런 스쿼트 운동도 네, 해주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거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늘상 우리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루틴이 습관이 되고 루틴.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운명이 된다. 맞아. 그래서 자기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고 계시다. 그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안면 코치가 이제 특별한 걸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걸 특별하게 이벤트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 네. 작심삼일로 한번 해봤다든지. 네. 근데 이분은 진짜로 하고 계시고 꾸준히 하고 계시고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고 좀 놀랍더라고요. 5년 일기. 5년 일기.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네. 해볼만해요.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면 5년 일기라는 게 오늘 날짜 날짜는 고정시키고 네, 고정시켜놓고 작년, 재작년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치의 일기를 그러니까 쭉 올해 쓰면은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그렇죠. 네. 네.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2025년. 5년도다라고 하면 4년치가 옆에 아니면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내 그렇죠. 일기가. 예. 네.
그러니까 그 돌아보면서 아 과거에 이때는 내가 뭐 했었구나.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참 좋아요. 그거 만든 그 다이어리 회사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에도 그 사진 같은 거 오늘 날짜 사진 업로드해 주잖아요. 지가 찾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데 이제 본인이 일기를 열심히 쓰시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작년에는 뭐 했지? 그 전에는 뭐 했지? 이렇게 찾아보신대요. 네. 근데 5년 일기를 쓰면 그 한 장에 그 다 나와 있어.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안 쓰니까 네. 정말 그때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 맞아. 이렇게 적다 보면 그 하루가 이렇게 참 정리를 잘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길게 많이 적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네. 중요한 걸 추리는 것도 네. 또 중요한 작업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분은 뭐든지 하면은 그 예사롭게 하지 않고 열정. 좀 열정을 가져가고 특별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원에서 근무하실 때도 대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6년 동안 1억대를 연봉을 네, 연봉 찍고 그리고 500만 원 단칸방에 살던 그 직원을 아파트를 사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저력이 이제 교원에서 그 같이 근무를 좀 하셨잖아요, 우리 박찬호 코치님은. 제가 그때 이제 옆에서 보시기 어땠어요? 전국을 그 코로나 때 강의를 이렇게 쭉 하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남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 번 가서 이렇게 뵀는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달랐고 그때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멘탈 코칭을 공부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온 예, 역사가 되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네. 다시 말하면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고. 아까 그 선한 영향력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도와주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성이 대단히 높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네. 거 봐요. 사람의 일을 해보면 마음 카페에서 출전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법무사가 이게 아마 이 코치님, 이 실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친절한 법무사 사무실이다. 이래서 마음 카페에 추천이 돼 있다는 거 보면 이분이 참 오시는 손님들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솔직히 그 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법무사 사무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고압적이에요. 그렇죠. 친절이란 별로 없는 법을 잘 모르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표정이 되게 그러니까, 어두웠다라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지난번에. 법을 아는 거, 네. 그 행정을 좀 아는 거 가지고 갑질 비슷하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거기 가서 교원에서 닦은 실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 이런 걸 가지고 친절하게 해줬더니 옆에서 뭐라 그러지?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면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아니 빨리 안 가고 계속 우리 시간만 뺏어요.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요구사항만 많아져. 귀찮아지는데 빨리 보내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고객들 소개해주고 또 찾아오게 그렇죠.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안미양 코치님 이야기 들으면서 연말에 저 유서 쓰는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서라기보다는 네. 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 챙겨주고 네. 좀 반성하고 네. 그런 일기를 해주고 싶은 예, 이야기들. 연말에 한번 일기를 쓰는 것을 조금 더 세게 썼다 할까? 그렇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썼다 할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국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뭐 이러저러 할 수는 없지만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오늘 이 하루, 금년 이 한 해를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답게 사는 거. 나답게. 이분이 뭐 나답게 살자. 그 아름답다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름답다의 아름이 아름이 나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름답다는 말이 나답다라는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게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다움이 아, 아름이다. 아름이라는 게 나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답다. 나답다는 게 아름다움이고 네. 아름다움이 나답다 네. 이렇게 통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분은 직업은 조금 바뀌었으나 나를 찾는 여정, 나다운 삶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많은 것을 또 깨우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스 듣겠습니다. 네, 에스파의 위플래스였습니다. 통통 튀네요. 네. 젊은이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명꽃이 이제 매년 말에 유서를 쓴다고 했는데 네. 그 맥락에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쵸. 죽을 때는 뭐 아쉬운 게 다 있겠죠. 네. 어떤 걸 많이 후회할까요? 전 이번에 이제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운이 좋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들이 떠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일단은 그 작별 인사를 못 하고 갈 수 있구나. 그게 제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식구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간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렇네. 네. 작별 인사를 못 하고 가면 저승에 가서도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분들 오라고. 와서 빨리 작별 인사하자. 작별 인사하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월이 수상해가지고 싱크홀 생겨서 갑자기 가다가 그 강동에서 생긴 싱크홀 때문에 오토바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렇죠. 죽는 분들 뭐 이번 산불 나서 갑자기 막 세상 떠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박사님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느 순간 일하러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수도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번에 큰 교통사고를 입으셨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네. 추돌사고. 네. 와.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생각이 드셨나요? 두 번째는 못 해본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해보고 가야 되는데 못한 것들에 대한. 이대로 그것도 못 해보고 가느냐. 예.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정말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끔 코치님은 뭐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뭘 후회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요. 일단 가족들에게 좀 친절할 걸. 가족들에게 좀 친절할까. 네,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 되신 분들 보면 가족들이 안 찾아오는 가족들도 있고 뭐 서운하게 해서 아니면 재산 분할 때문에 뭐 옛날 과거 일 때문에 등등등해서 이게 전체가 화목한 가정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그러니까 자식들끼리도 싸우게 돼 있고 뭐 잘 안 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조금 친절할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그죠? 가족들한테 뭐 가족들을 잘 되라고 하면서 자꾸 요구하고 또 기대 수준 높은 것도 실망하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좀 더 친절할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네. 저희 장안구민회관에서 네.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남들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되게 못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후회된다라고 옛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분들은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하여튼 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손님 전도가 항상 못 먹겠어. 그것도 뭐 정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좋은 데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절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즐기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도 밖에 보이는 이미지에 너무 신경 쓰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 스트레스를 집에다가 그냥 푸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특히 와이프나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거의 자기 주관으로 살지 않고 가문이라든지 뭐 남의 눈치라든지 그렇죠. 뭐 지역 사회에서의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위신. 네.
그런 거에 너무 올인하시니까 가족들에게는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가혹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지 않나. 예.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책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를 했거나 네. 의사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이제 쓰고 그때 그 들은 얘기들 인터뷰한 것들을 모아서 썼는데 호주에서 그 간호사로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를 했던 분인 이제 보니 웨어라는 분인데 그분 5가지로 정리한 게 있어요. 우선 남의 눈치 보고 내 삶을 살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좀 솔직히 할 걸. 예. 그러니까 이제 기쁠 때는 기쁘다 그러고 좀 섭섭한 건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꿍꿍 안고 있다가 네. 그냥 마무리가 돼버린 거죠. 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연락을 해서 자주 만날 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호스피스 전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조목조목 나열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 일본인 호스피스 전문이 오츠 슈이치라는 분인데 말기 환자들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이죠. 1000명을 만나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5개를 뽑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제가 최근에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네. 한 학생이 암 환자예요. 근데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그 인턴 나가겠다고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때는 하루가 1시간 1시간이 너무 소중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야 이게 내가 만약에 암 환자면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심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기 환자 1000명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암이 걸리지 않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번 뽑아가지고 좀 얘기 전해주세요. 우리 5개씩 한번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고 네. 자세한 얘기 나누죠. 박정 코치님 먼저 5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두 번째가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세 번째가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네 번째가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다섯 번째가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네, 독학군 코치님. 여섯 번째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일곱 번째가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여덟 번째가 악행에 손댄 일. 아홉 번째가 감정에 좌지우지돼 인생을 보내버린 것. 10번째가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네, 11번째는 생애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12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13번째,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14번째,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15번째는 취미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네. 16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17번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18번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19번째,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20번째입니다.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21번째,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22번째,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23번째, 종교를 몰랐던 것. 24번째,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25번째,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 예, 이 중에는 뭐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와닿는 것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좀 하나씩 좀 음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개씩 묶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처음 5개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아, 이 중에서 지금 두 분한테는 뭐가 꽂히세요? 아까 제가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은 것 중에 5번째 아이고.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야, 맞습니다. 예. 저는요 미팅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제 학교 다닐 때 미팅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팅 시작해갖고 대학교 때 미팅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곽훈 코치님? 많이 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아니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 네, 오빠가 상상이 안 가네. 오빠가 너 미팅 하지 마. 딱 이 한마디에 저는 미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아이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다 미팅 나가도 나는 안 갈래 그러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야. 그리고 또 연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어요? 친구 사촌 오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프로포즈도 안 받았다니 그냥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5개월 만에 그냥 결혼했어요. 야, 그러니 많이 후회가 되시겠다. 마음에는 아니 저를 관심 있어하는 선배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아니 솔직히 박시영 코치 같은 그 인물에 그쵸. 비주얼에 이 연애도 못 해봤다. 이거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 개인 코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 좀 위험을 줄이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해야 돼요. 받아줄까요? 남편에게 근데 결혼한 다음에 네. 결혼식을 한 번, 2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다른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한번 하자 그러고 그 전에 네. 작정을 하고 연애를 좀 2분이 해봐요. 한번 오늘 그 가족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들의 연애. 옛날에는 다들 중매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결혼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사랑했거든요. 연애라는 게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극히 모던한 우리의 그 사회적 관행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강제적으로 결혼했거나 뭐 어떤 힘에 의해서 한 거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런 것은 극히 근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셔서 사시면 돼. 그럼 지금부터 연애하고 다시 연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코칭식을 하면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떨 거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연애를 한다면 지금보다 일단은 조금 살을 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을 뺄 것 같고 예. 연애를 하면 둘이 손을 잡고 산보를 하겠죠. 예, 산보도 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설렐 것 같아요. 설레겠죠. 예. 그리고 영화도 보겠죠. 예, 영화관도 갈 것 같아요. 포도주도 한잔 하겠죠. 예. 멀리 이렇게 여행들 여행도 갈 좀 거예요. 가보고.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된다 이거지. 예. 연애를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를 예. 하나씩 하셔요. 손을 잡으시고 내일 모레 미국 가는데 미국 가면서 미국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시키세요. 우와. 예. 미국의 여행이 조금 다른 때보다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야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오빠 그럴까요? 오빠. 너무 좋다. 오빠라고 해주세요. 오빠 이렇게 불러볼까요? 예. 네. 거꾸로. 네. 거꾸로. 자, 곽훈 코치님은 이 중에서 저는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꿈을 실현. 곽훈 코치님 많이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양한 걸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진짜 나를 설레게 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운동.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네. 현실에 맞게
접잖아요. 조금씩 네. 포기하고 많이 포기하죠. 많이 포기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제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다 각오로 네.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고3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3 네. 이유가요? 고3 그 지겨운 고3으로 네. 근데 뭐 그 견디면 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공을 좀 바꿔보면 어땠을까? 전공을 네. 교육학 전공하셨잖아요.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 뭘로 바꿀까? 체육학? 체육학. 예전에 네. 예전에 코치님 그 운동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그 쓸 때도 예전에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아 서울대. 쓰려고 하다가 저희 형님이 운동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엄청 뭐라 그러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나마저도 체육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교육공학 네, 쪽으로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제 재수할 테니까 뭐 일단 네. 일단 뭐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것 또한 뭐 선택이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면 다시 한번 해본다면 네, 운동을 진짜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 네. 운동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운동 쪽에서 일하고 싶다. 지금도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운동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도 예를 뭐, 들면 뭐가 있을까? 운동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뭐, 운동 선수 코치, 스포츠 코치,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멘탈 코치 네.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 기구 파는 가게를 경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을 컨설팅할 수도 있고, 스크린 골프장을 스크린 골프장을 차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꿈은 옛날에 꿈꿨던 그거를 고지것대로 다시 꼭 해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 네. 인간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지금 나이에 지금 꿈을 꿔야 되는 거지. 그 이제 10년 후가 되면 10년 후 나이에 10년 후에 맞는 꿈을 꿔야 되고 네. 그러지 않을까? 맞습니다. 진짜로 어제 그 불교의 윤회 사상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제 삶이 다음에 제가 전생에 뭐였을까라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 삶이잖아요.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살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네. 이게 지금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거 뒤에 나오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구나. 네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6번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결혼 우리 다 했네, 그죠? 네. 그거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7번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8번에 악행에 손댄 일. 9번에 감정에 좌지우지돼 인생을 보내버린 것.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여기 별로 해당되는 게 없어 보이긴 한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둘이서 잘 살자. 네. 친구들이 뭐 이야기 들어보면 애 키우는데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는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나이가 이제 70, 80 가면 둘이 좀 외롭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미리 우리가 이걸 알므로써 또 대비를 하면은 조금 그게 후에 그 강도는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미리 알았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있다가 나중에 딱 생각해 보면 이거 뭐 큰 실망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예. 자, 우리 박지영 코치님은 혹시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아니 저는 별로 없죠. 네네.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은 너무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산 거 뭐 이거 얘기하는 너무 세게 자기 고집대로 산 거.
이런 거는 후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10개까지 했는데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조재즈의 모르시나요였습니다. 분위기 쫙 깔리네요, 그죠? 목소리가 참 좋네요. 예, 목소리 참 좋습니다. 예,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인데, 자, 11번째로 갈까요? 생애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이거는 이제 우리 그냥 의지를 보이면 되겠네, 앞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13번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15번째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이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건 뭐가 있어요? 13번째. 13번째.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거. 예.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럼 핀란드. 저도 핀란드 가고 싶어요. 오로라 보러. 오로라 보러. 와. 오로라 보러.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날 잡아서 가세요. 일본 자주 가고 동남아 자주 가고 하는데 그거 시간 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크게 용기 낼 법도 한데 유럽은 참 쉽지 않아요. 네. 저는 핀란드 이제 여름에 가가지고 2달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핀란드에 이제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회사 컨설팅을 할 때 그 회사 직원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인솔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티칭도 하고 뭐 있었는데 계속해서 가니까 뭐 밤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백야인가? 계속해서 이제 뭐 낮인 거죠. 네. 카튼 쳐놓고 자야 되고 잠깐 한밤중에 이제 어둠이 좀 오고 그것도 살짝 왔다 가버려요. 네. 시간 되면 자야 되네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시계 맞춰서 해야지 뭐 햇빛 보고 자면 안 되고 커튼 내린다. 반대하고 뭐 그런 좀 뭔가 색다른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뭐 경치라든지 뭐 유적이라든지 이런 건 별거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하늘 쳐다보러 가는 거죠. 스위스도 가고 싶어요. 스위스도 가보고 싶고. 전 몽골도 가보고 싶어요. 몽골도 가보고 싶고. 네. 네. 저희 그때 유람선 타고 저희 5년 후에 가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우리 이제 멘탈 코칭 그 네, 총회 때 협동조합에서 네. 돈 좀 벌어가지고 네. 제가 크루즈 타자 그랬죠. 크루즈 타고 어디든 갑시다. 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부지런히 여행을 하시고요. 12번째도 12번째.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 최근에 이제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엄마가 마지막 꼭 끊으실 때마다 전화 줘서 고맙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엄마한테. 네. 부인에게는 자주 하시죠? 부인한테는 자주 하죠. 예. 네, 자주 하죠. 그 엄마한테는 이제 일부러 하셔야 되겠네. 그러네요. 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에 4월 달이었었는데 결혼한 지가 이제 46년 됐는데 46년.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40대죠. 그래가지고 딸내미들한테 이제 백감사를 적어서 줬어요. 백감사. 네, 100개의 감사. 100개의 감사. 100개의 감사. 딸 2명인데 각각에게 그 우리 부부가 집사람 모자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당신 10개 써 그럼 나 10개 쓰고 이렇게 쭉 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회상을 하면서 니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웃음을 줘서 고마워 이럴 때 점수 성적 잘 봐도 저 고마워 뭐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걸 쭉 써서 이제 100개를 해서 줬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딸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이도 해야 되고 부모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형님 형수 저를 길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꼭 마지막 순간에는 좀 빠진 분이 계실 거야. 네. 네.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이건 뭐 별 문제 없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시니까 고향을 특별히 이렇게 갈 기회가 네. 요즘은 없었는데 고향에 찾아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옛날 분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좀 정말 어려워서 못 먹고 살 때 네. 어디 돈 벌려 간다고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못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가야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고향에 이제 부모님 산소는 있고 산소는 있고 찾아가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네. 15번째 취미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두 분은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취미의 시간을 좀 덜 할애. 덜 좀 더 할애하셔야 돼. 네. 박시영 코치님은 취미 생활을 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꽃꽂이 꽃꽂이 많이 하고 늘 이제 울적하거나 아니면 전환이 필요할 때는 고속터미널이 밤에 열어요. 꽃시장이. 고속터미널 지하에 지하에 꽃시장에. 그러면은 거기에 12시에 가면 이제 지방에서 오시고 꽃 이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 사다가 꽃꽂이도 집에 해놓고 선물도 하고 이런 게 제 취미였었고 예전에 제가 10대 때 꿈꾸었던 제 꿈이 원래는 플로리스트였거든요. 꿈이 플로리스트였구나. 네, 그래서 꽃꽂이를 20몇 년 넘게 하고 아이 낳아서 제가 꽃가게를 열려고 했었는데 분양까지 다 받았었는데 그때 IMF 와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일로 그러면서 제가 교원으로 입사를 한 거였었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미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에 저도 저만의 작은 꽃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코칭도 하고 책도 읽게 하고 꽃도 보게 하고 이런 거 나중에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그 꽃가게를 열었으면 여러 가지 것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꽃가게를 열면은 이제 이쁜 잘생긴 남자가 찾아와서 그쵸? 연애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돈을 벌어서 해외 여행을 가게 될 것이고 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여러 가지가 해결되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저희 안미안 코치님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듯이 저희 꽃가게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그분들의 필요한 감정도 읽어주고 코칭도 하시고 코칭도 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꿈으로 한번 리스트에 적어보겠습니다. 예, 그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꽃을 꽂고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꽃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꽃하고 대화를 한다. 예. 그래서 꽃도 사실은 같은 꽃을 갖다 꼽아 놓아도 꼽는 사람에 따라서 꽃의 수명 시기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예. 꽃하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예, 꽃을 예뻐해주면 이 꽃이 오래 가요. 근데 관심을 안 갖고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양파가 빨리 자라듯이 그런 네. 거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 걸어주고 이렇게 예쁘다 해주고 자꾸 관심 가져주면 그 꽃이 오래 가는데 그냥 꽂아놓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빨리 무르고 빨리 꽃이 져요. 예, 좋습니다. 식물에도 네. 그러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색다르네요. 자, 16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17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여기는 조금 좀 무게가 있다, 그죠? 네. 어떤 것이 좀 마음에 걸리시나요?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첫 직장에 가서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늘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주위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주위의 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전화를 했는데 받으셨는데 자연인이 되신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그 소식은 들으셨겠네. 그러면 그때 만나지는 한번 못하고. 듣고, 예, 만나지는 못하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왜 산에 들어가셨는지 꼭 만나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방송에 나오실 줄 몰라요. 네. 가군고침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거. 그 체육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원주택 지어서 잔디밭 깔아놓고 강아지 뛰어놀게 하는 이런 것도 고양이 있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에서 이게 봤을 때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비싼 차 있잖아요. 아, 비싼 차, 네. 스포츠카 이런 거. 그 벤츠 S, 벤츠 S 58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한 달만 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조금 세단형으로. 네. BMW 740 뭐 이런 거 한 달만 타보고 싶어 그냥. 아. 내 소유로. 렌트가 아니고. 네, 네. 네. 아, 내 소유로. 네.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한번 해보며 별거 아닌데 그냥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도 뭐 별로 없고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은 거, 죽음을 불행하다고 시키는 거 아닌데 아까 박시영 코치처럼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최근에는 이제 그 제가 중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는데 중학교 동창들이나 뭐 중학교 관련된 그 시대에 같이 접촉했던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리고 안 만날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야,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니까 그 시대가 나한테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네, 일정한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린 것 같은, 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 동창 찾기 그런 거 참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뭐 페이스북이니 이제 소셜 미디어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근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래서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밴드도 있고 아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친구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친구들은 사진을 올려야 되겠네, 그죠? 네. 사진을 올려서 중학교 때는 참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생활 폭이 굉장히 작고 뭐 했지만 그때 제가 또 유도부도 하고 이 덩치에 또 헛떡도 뭐 열심히 유도했다는 먹고 얘기 처음 들었어요. 또 빵집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영화를 그때는 하루에 뭐 2개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땡땡이 치고 영화도 보고 이제 선생님이 잡으러 와가지고 영사실로 가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를 찾아야 돼. 와. 그래도 고모님은 되게 추억이 많으신데요. 와. 예.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더 후회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1번 남겨진 시간은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22번에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 이 중에서 뭐가 좀 걸리세요? 저는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좀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자서전을 쓸 수도 있지만 자서전까지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네. 가군고침 자기도요. 저도요. 자신이 산 증거를 남겨놨던 건데 저는 그 책을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만의 온전한 책. 네, 책을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낼 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요즘 분들 책 내는 거 보면 책 읽어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읽다 보면 맞아요. 이게 그래요. 네, 내용이 그냥 진부한 것도 있고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차라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셔츠로 이렇게 뭔가 감동스러운 거 이런 것만 보면 더 와닿는 게 있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내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낸다면 하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책을 요즘은 뭐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 진솔하게 쓰면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내 걸로 만족하는 거지. 아니 저 아시는 분 이번에 책을 냈는데 전자책으로 해가지고요. 3,000원짜리 전자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000원 중에서 2,700원이 본인한테 들어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래서 꼭 그 종이책으로 해가지고 두꺼운 책보다 짧은 전자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25개 리스트를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의 대시 들으면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